김강튜브 4월 27일 방송입니다. 오늘 시간에는 북한이 김정은의 신변 이상설이 2주가 넘도록 함구무언하고 있고 아무런 발표도 하지 않는 그 의도가 무엇인지 여러분들과 함께 이야기를 나눠보겠습니다. 예, 북한 너무도 폐쇄적인 사회라 북한에서 어떤 일이 발생되면 해외 언론 정보기관들은 북한 내부 또는 정보 자산들을 가지고 일정 정도의 정보들을 확인한 데 기초해서 다양한 분석과 또 추정을 내놓을 수밖에 없는 것이죠. 우리 민주주의 국가에서 어떤 일이 일어나면 그거에 대해서 대변인들이 나와가지고 속속들이 밝히는 거하고 북한하고는 전혀 다른 행태를 보이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여러분, 만약 북한이 마냥 이렇게 김정은의 건강 이상설에 대해서 쉬쉬하고 그것이 진실인지 거짓인지에 대해서 그것의 사실을 밝히려는 어떠한 노력도 하지 않는 것이 북한에 과연 도움이 될 것인가? 결론적으로 이야기하면 이것은 북한에 정말로 도움이 되지 않습니다. 물론 북한의 의도를 가지고 이런 상황을 조성하고 그것을 즐기는 그런 실상에 있다라고 하면 또 내용이 다르겠지만은 그렇다고 치더라도 김정은이 죽었다든지 김정은 식물인간이 됐다든지 김정은 더 이상 국가 지도자로서 일을 할 수 있는 능력이 없다라든지 이런 풍문이 계속 일파만파로 전 세계에 퍼져나가고 북한에 확산되는 것이 북한 당국에 좋기만 하겠는가? 그럴 수가 없습니다. 이것은 결정적으로 북한에 백해 유익한 것입니다. 왜 백해 유익하냐면요. 세 가지로 말씀드릴 수 있는데요. 첫째는 일단 북한 고위층의 동요 그리고 그들의 이합 집산이 아주 발빠르게 진행돼서 북한의 통치력에 엄청난 훼손이 올 것입니다. 김정은이 실제 살아 있으면서 내부적인 지휘체계를 통해서 북한의 간부들을 조절한다면 모르겠으나 실제적으로 김정은이 아픈 상태에서 적극적으로 간부들 통제와 그들에 대하고 이제 소통이 안 되는 상태에서 시간이 흘러간다면 그러면 이것은 김정은이 건강에 대한 정말 무수한 억측과 상상을 만들어내 가지고 간부들로부터 야 이게 우리한테 어떤 일종의 위험이 닥치지 않았느냐 그리고 도대체 이 상황이 지나가면 어떤 최고의 리더십이 설 것인가 그럼 나는 어디에 줄을 설 것인가 온 신경이 다 거기만 가 있고 복잡다산한 이합집산이 시작될 것입니다. 이 사실은 북한 주민들에게 그런 동요와 지역 북한의 대탈출을 만들어낼 것입니다. 김정은 건강 이상과 관련된 그런 소식통들은 계속해서 북한 주민들에게 전달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북한 내부에서 시청 가능한 8개의 대부 라디오들은 시간마다 김정은의 건강 이상에 대한 이 설들이 샅샅이 전해주고 있는 것이죠. 그리고 또한 북한 주민들 스스로가 4월 15일에 김정은이 이 금산기념공정에 참배하지 않은 것에 대해서 의혹스러워하고 또 그 이후에 뭐 4.25 행사라든지 그리고 뭐 군부대의 지도와 이런 것들이 좀 뚝 끊기면 뭐 아프지 않냐 문제가 있는 거 아니냐 이런 것들을 스스로 생각하게 되는데 거기다 애국 방송들 대구 라디오들이 이런 상황들에 대해서 진짜든 가짜든 이게 왕창 북한에 이제 퍼져 들어가면서 그야말로 북한 주민들은 대혼란에 빠지게 되고 이렇게 지도부가 혼란에 빠져 있고 뭔가 제정신이 없을 때 북한을 떠나야 되겠다. 그래가지고 아마 앞다투어서 북한을 탈출하는 이런 상황이 벌어질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국제사회의 북한 개입 그 사실관계, 실태, 실상에 대한 확인 작업이 아마 이루어질 것입니다. 각국마다 엄청난 정보기관들이 있죠. 그리고 국제기구들, 대사관들, 앞다투어 아마 김정은의 건강에 대해서 확인하기 위한 고도의 정보 작업이 진행될 것이고 그리고 지원은 중국과 미국과 같이
앞으로 U40 김정은 유고 시에 일어날 수 있는 불미스러운 사태, 매우 위험한 내전을 방치하기 위해서 항공모함을 비롯한 군사력을 북한 가까이로 아마 급파시킬 것이라고 생각됩니다. 굉장히 복잡하죠. 그럼 북한 그동안에 김정은 건강 이상설이 퍼져서 얻어지는 내부적인 그 혼란과 피해 당연히 더 크죠. 그렇기 때문에 저는 제정신이라면 북한이 이렇게 오랫동안 김정은의 건강 이상설을 가져갈 이유가 없다고 생각됩니다. 물론 언론들은 지난 시기에 김정은이 열흘, 20일, 즉 40일 동안 잠행한 그런 경우도 있기 때문에 이번에도 아마 그 정도 혹은 그 이상으로 잠행을 할 수 있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만은 북한이 김정은 사망설이 파급되는 것에 대해서 항구무언하고 있는 이런 경우가 어떤 경우에 해당되겠느냐, 이걸 좀 또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저는 그것을 한 4가지 경우의 수가 있다고 생각되는데, 첫 번째는 김정은이 실제로 죽었다든지 아니면 식물인간이 된 그런 극단한 경우였습니다. 가장 나쁜 경우겠죠, 북한으로서는. 두 번째는 김정은이 중태에 빠져가지고 향후 그의 건강 상태를 전혀 예상하기 어려운 경우가 있을 수 있고요. 세 번째는 코로나에 본인이 걸렸다든지 아니면 그 경호원들 내지는 북한에서 지금 코로나가 창궐해서 김정은을 보호하기 위해서 스스로 자가 격리돼야 될 그런 상황이 있을 수 있다라고 생각됩니다. 아니면 가짜 틀린 뉴스인 경우가 있겠죠. 4가지 경우가 있습니다. 그럼 이 4가지 경우에 대해서 유거설, 중태설, 그 다음에 코로나 대피설, 이 3가지 경우에는 북한이 어떤 경우에도 지금 현재 있는 이 상황들을 갖다가 그대로 발표할 수 없습니다. 숨기는 수밖에 없고요. 시간이 지나서 빨리 뭔가 상황이 좋아지기를 기다릴 수밖에 없겠죠. 건강 이상설이 없는데도 항구무언하고 있다면 우리가 아주 희망적 사고를 할 때, 김정은 정말 세상 사람들을 깜짝 놀래키기 위해서 어느 날 갑자기 짜잔 하고 나오기 위해서 또 수를 쓰고 있다고 생각하겠는데, 앞에서도 이야기했습니다마는 그 사실 이런 건강 이상설이 파급되는 것이 가져다 줄 역효과를 생각하면 별로 바람직한 것이 아닙니다. 과연 지금은 어떤 경우에 해당되는 것일까요? 아무튼 이 4가지 경우의 수에서 지금 김정은이 처한 상황이 어떤 건지는 잘 몰라도 분명히 현재 북한이 쓰고 있는 애교 전략은 그들이 즐겨 쓰고 있는 귀머거리 전략에 해당된다고 볼 수 있습니다. 이 귀머거리 전략은 어떤 사실에 대해서 밝히기 어려운 경우, 그리고 또 깜짝 이벤트를 만드는 이 2가지 경우에 종종 써온 건데요. 다만 그것이 초보적으로 수습되고 뭔가 앞으로의 행방에 대해서 어느 정도 선에서 정리됐을 때까지만이라도 시간을 끌기 위해서는 결국은 아무런 이야기도 안 하고 아무런 것도 밝히지 못하고 김정은이 마치 아무 이상이 없는 것처럼 노동신문에 동정을 내보내고 매체들을 동원해서 정상 때하고 비스무리한 상황들을 관리하는 이런 전술을 쓰고 있는 것입니다. 귀머거리 전략은 또한 어떤 때냐면요, 이제 의도된 관심을 증폭시켜야 될 때, 즉 미국으로부터 비핵화 문제를 빨리 풀어야 되겠어. 근데 미국은 지금 그 대통령 선거와 코로나19 때문에 북한 따위를 넘겨다 볼 겨를이 안 되죠. 북한도 바쁩니다. 빨리 코로나19에 따라서 자기들이 제재를 풀어주지 않으면 북한은 곧 망하게 돼 있죠. 이런 상황들을 좀 어떻게 빨리 극복하기 위해서 미국이 나를 좀 주목해 다오. 보통 이야기가 좀 안 되지 않습니까? 그러니 이런 식으로 자맹을 해가지고 사람들이 바짝 긴장해서야 있나 없나 죽었나 살았나 이렇게 할 때도 짜장 나와서 미사일 쏘아대고 이런다라고 하면 물론 그게
고육지책인지는 모르겠습니다만은 또 그것이 해결책이 될지는 모르겠습니다만은 이런 귀머거리 전략도 쓰지 않을까 이렇게 이제 생각됩니다. 자, 어찌 됐든 간에 북한의 함구무언은 계속되고 있고 김정은의 건강 이상설에 대해서 북한이 밝히지 않는다면 이것은 계속해서 부침이 될 것이고 마지막에 김정은이 아마 저게 이 지구상에 있는 것이 아니라 달나라에 가 있을 것이라고 생각됩니다. 그럼 우리는 어떻게 대처해야 될까에 대해서 좀 조언이 말씀드리겠습니다. 첫째는 북한을 압박을 해서 북한이 어쩔 수 없이 김정은의 건강 이상설을 발표하지 않을 수 없게 만들어야 된다고 생각됩니다. 북한은 입을 닫아내는 것으로서 쭉 함구무언하는 것으로서 김정은이 건강과 그리고 건강 이상설을 이걸 잠재울 수 있다고 생각하면 그거는 오산입니다. 탈북자 단체들과 그리고 북한 민주화 단체들은 계속해서 북한에다가 대북라디오와 다양한 수단들을 통해서 김정은 건강 이상설에 대해서 전방위적으로 강범위하게 유포시킬 것이며 그 소식들이 북한 주민들 간부들한테 울려가가지고 그 체제에 엄청난 파급적인 그 영향력을 행사한다면 북한도 어차피 할 수 없이 주민들에게 이런 사실관계를 만약에 김정은이 사실상 오랫동안 뭐 수술 후유증으로 치료를 받아야 한다든지 아니면 거의 건강 이상설이 오래 갈 것 같다면 할 수 없이 뭔가는 이야기를 할 것이고 또 그들이 그렇게 길어진 김정은이 공백 기간에 당과 국가를 움직이기 위해서 김여정이 됐든 아니면 김평일이 됐든 누구한테라도 이런 리더십을 임시로 맡기는 조처를 하게 될 것이란 말입니다. 그런 시간들 우리가 적극적으로 밀어붙여야 된다고 생각됩니다. 그리고 김정은의 건강 이상설이 사실인지 가짜인지를 우리가 객관적으로 판단할 수 있는 그런 징후들에 대해서 자세히 살피고 그것을 우리는 주목을 해야 된다고 생각됩니다. 첫째는 북한 군 부대들에 보내주는 최고사령부의 명령과 상급당 지시들, 즉 군이 어떻게 움직이는가, 당에서 어떤 지시문들을 보내는가, 그리고 북한의 법수호기관들이 움직임 상태에 대해서 예의주시를 해야 되는 것이죠. 국경경비에서 어떤 변화가 있는가, 부대들의 이동은 없는가, 또 북한 군부의 이상 동향이 없는가, 그리고 북한 해외 공간들에서는 어떤 통신들이 오고 가느냐. 사실 미국의 정보력을 가지고 이제부터 마음 먹고 따져본다면 충분히 어느 정도 범위에서는 감청할 수 있다고 생각됩니다. 대한민국의 정보력도 제 정신을 가지고 제대로 활용한다면 어느 정도의 말미는 밝힐 수 있지 않을까 생각됩니다. 그리고 우리가 가지고 있는 각 정보 자산뿐만 아니라 휴민트를 가능한 한 총동원해서 작은 퍼즐 하나라도 우리가 사실들을 수집한다면 그러면 김정은의 건강 이상에 대해서 북한이 밝히고 싶지 않아도 국제사회는 또 우리 대한민국은 정확히 밝히고 그에 대한 대처를 할 수 있다고 생각됩니다. 예, 지금까지 북한이 김정은의 건강 이상설이 일파만파로 퍼져나가는데도 아무런 조처를 하지 않고 함구무언하고 있는 그 이유가 무엇인가에 대해서 여러분들과 함께 이야기를 나눴습니다. 결론적으로 이야기하면 김정은의 건강 이상설에 대한 함구무언은 북한 정권에 전혀 도움이 되지 않지만 북한 체제에 위협이 될 이런 건강 이상설을 쉽게 말할 수도 없고 갈팡질팡하고 있는데 저희들은 이런 사실들을 북한 주민들에게 다 적극적으로 강범하게 알려줘가지고 그것을 통해서 북한 정권을 압박해서 그들이 스스로가 이 사실을 밝히지 않으면 안 되도록 해야 된다는 이런 부분들을 다시 한번 이제 곱씹고 말씀드리면서 오늘 방송을 마치겠습니다. 지금까지 제 김광TV와 함께 해주신 모든 시청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좋아요와 구독도 함께 부탁드립니다. 여러분 감사합니다.